안녕하십니까. 한성모입니다. 10월 14일 일요경 출발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안 좋아지면서 주로 상황이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 서울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으로 보니까 역시 혼돈도는 높아져 있고 겨울 경마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연말에 보통 이제 이변이 많이 속출했던 그런 기억들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대경조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이럴 때는 경주수, 배팅하는 경주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선별해서 몇 개 경주에서 도전을 해서 성공한다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몇 개 아니니까 포기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시면 되죠. 자, 한성부의 경마 해설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일단 경마 구력이 상당히 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경주 전개를 중심으로 풀어드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경주마들의 경주력 그리고 조교 변화, 상대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전개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일 뿐이니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간파하시고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경주는 그간의 이제 경주 결과들을 봐도 제가 맞추기도 좀 많이 맞추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배당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았고 신마들이 섞여 있을 때는 이변이 발생하는 경주들도 많이 있죠. 보여준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주가 일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신마가 그래도 많지는 않고 한두 차례 뛰어본 마필들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경주 전개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1번이 게이트 이점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는 2번임에도 불구하고 안쪽 상대가 있다 보니까 선행을 싸우고 막판에 3차. 자, 이번에 안쪽에서 선행을 노려는 보겠는데 순발력이 더 좋은 마필이 하나 있어요. 6번입니다. 팡팡대로라는 포인마가 지난번에도 초반 타임이 빨랐고 데뷔전에서도 빨랐고 다만 이제 이 마필은 뒷심이 좀 형편없는 것이 약점이긴 하나 어쨌든 6번하고 1번이 선행을 노릴 수밖에 없는 구도니까 누가 선행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신마 중에서도 선행형 각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번. 얘 선행력이 얼마큼 나올지 이거는 이제 판단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1번, 2번, 6번의 3파전 선행 구도, 선행 접전.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필이 3번이 될 겁니다. 글로벌랜드는 데뷔전에서 12번이었기 때문에 CC형 기수가 타고서 최선을 다했지만 입상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중속도 있고 이심도 괜찮았고 반사 2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번 경주가 첫 입상 찬스가 아니냐. 그래서 얘를 충마로 놓고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고 자, 선택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죠. 나머지 중에서는 외곽에 있는 7번 불안만마라는 마필이 일단 2번 뛰면서 선발력도 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엔 또 어떤 걸음을 보여줄지 외곽에 있는 신마 9번 로얄 만세도 주행검사 2차례 능력 미달 후에 지난번에 통과를 했는데 한기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기수 부주의 반응감도 좋았기 때문에 얘도 우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심을 세우고 들어가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자, 이 경주는 제가 그림을 좀 일단 그려놨어요. 자, 뒤심 없는 선행마 1번, 3번도 뒤심 없고, 8번도 뒤심 없고, 9번도 뒤심 없고, 그러니까 3전, 8전, 10전, 5전 뛰도록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들. 자, 그런데 얘들은 아직 2살짜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화의 여지는 있죠. 이 변화의 여지를 인정짓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2번이 주목을 받는데 2번은 전형적인 선행은 아니고 이번에 마이야가 재기승을 하고 있고 이런 구도니까 따라가면서 반사 이익을 노려본다면 기습발이 통하지 않겠는가? 기습발은 분명히 있죠. 그럴 가능성입니다. 그럴 가능성. 말만 놓고 보면은 그것도 확신하기 어려워요. 10번은 쉰마죠. 자, 적어도 거리가 1300에서 얘가 통할 수 있는 현성을 만났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10번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마필 중에 5번 또 순위 소유자 마필이 있는데 기복은 있어도 얘도 끝걸음이 가지고 있어서 이건 현장에서 한번 대단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장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베팅을 하실 때 충마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마다 다 자기 철학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복승식 충마는 안정성을 고려하죠. 안정성. 그 안정성이라는 것은 능력의 안정성도 있지만 전개 구도상 상대적 안정성. 바꿔 얘기해서 이번처럼 3번이나 4번이 선행을 놓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면은 결코 4번 같은 마필을 충마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의외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마필이 그래서 8번이에요. 자, 복승식 기준입니다. 쌍식은 선행 가는 애가 쌍머리 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8번을 쌍식까지 노릴 수는 없죠. 다만 이제 4번, 8번이 세게 팔리면은 여러분들은 한번 슬쩍 바꿔가지고 어떻게 사복과 하는 생각도 할 텐데 그런 배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 변화를 보여줄 만한 마필 2마리 있네요. 7번, 11번. 자, 11번은 아직은 미완이고 지난번에 1년여의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많이 좋아졌죠.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이착을 한 번 했었는데 3월 달입니다. 9개월만에 휴양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역시 3세니까 얼마든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 가지고 있는 이 두 마필이 국병이에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마필밖에 안 나왔고 개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번이 선행 여부가 중요한 마필인데 선행 가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런데 1번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얘는 데뷔전에서 뒷심이 부족한 선행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에 선행을 못하고 갇혀버리니까 오히려 직선에서 쉼력을 냅니다. 선입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는데 선입의 가능성까지 생겼고 얘는 아직까지는 선행을 가야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둘이 같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1번이 세게 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2번 어떻게 될까요? 자, 전개 안정성을 고려하면 얘가 충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마리 중에 도전해볼 만한 마필. 다실바의 로열. 여기까지 미완의 모습이긴 한데 다실바 효과 얼만큼 나오느냐.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이고 지난번에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얘도 기본기가 있었던 마필이고 손경민이가 타면서 감량이니까 얘는 기수 때문에 세게 관심을 모으겠고 얘는 기수 때문에 덜 팔릴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신인 기수라 좀 매력 있지 않을까 싶네요. 충만은 됩니다. 골라보시죠. 자, 서울사경제는 8번이 이제 사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6번하고 동반 출전했던. 자, 6번은 6번을 뛰면서 2번의 우승 그리고 4번의 이착이니까 복승률이 100%입니다. 자, 이번에 또 입상하면은 복승률 100%를 이어가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여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가면 더 좋고 선입으로 가도 웬만하면 될 거는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고민하는 것은 잘 나가는 마필들도 어느 순간에는 꺾이죠. 지난번에 얘가 이착을 했을 때 거리차가 얼마였냐면은 반마신 머리차. 그때 얘한테 반마신으로 진 마필이 2번입니다. 얘는 취비였고 얘는 최적 전개를 풀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전개에 따라서는 맞짱 한번 붙어볼 만하죠. 절대 강자는 6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전개상으로 보니까 선행을 노려볼 만한 마필이 딱히 보이질 않는 가운데 우회성이 나온다면 7번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1800을 한테 봤습니다.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공출기수 하긴 나름이 될 것 같고 7마리밖에 지금 없으니까 누구든 원하는 전개를 한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그래서
기본 구도. 자, 취입마들은 3번, 4번, 5번. 3번은 극단적인 기복이죠. 얘가 취입으로 입상할 때는 기록이 굉장히 좋고 나머지는 능력 미달도 나올 만큼 극단적입니다. 자, 4번은 최근에 조금씩 아쉬움은 주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 이제 기수 나름. 5번은 지난번에 오랜만에 2차 입상을 하긴 했는데 전개가 워낙 좋았습니다. 최적 전개. 연속성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병은 누구냐? 이 세 마리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현장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서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7마리라고 배당 안 나오냐?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복반마 판타스틱 블루 박재희. 최근에 박재희 기수는 이제 김혜선 기수가 조교사로 기수 생활을 끝나면서부터 의욕적으로 말을 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잘 타고 있어요. 제 기수 판타스틱 블루 선입 가능성. 지난번에 얘를 이겼던 마필이 1번이죠. 캔앤드 서버. 그때는 서강조가 탔고 오늘은 남장혁 기수인데 남장혁 기수는 금요일 날도 이제 2착도 한 번 하고 3착도 한 번 하고 신인 기수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KT 2점을 가지고 있는 이 마필은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라는 점에서 좋은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한번 그려보니까 1번은 KT 2점, 6번은 선입이 될지 취입이 될지 이건 이제 선택. 각자의 기수 이제 작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런 구도에서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회성 있는 마필이 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조교장으로 노리고 있는 취권에서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번하고 6번의 저배당은 보시고 방향을 한번 바꾸는 전략입니다. 백바사는 좀 쉬워 보이기도 하는 경주가 이번 경주 1400m 5번 같은 경우는 취입력이 있죠. 아직 2살짜리이기 때문에 1400 안 뛰어봤어도 1200, 1300에서 최근에 보여준 능력이면 1400 된다 보시면 되고 1번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지난번에 2선 전개하면서 달라진 모습이 나왔던 마필이에요. 이번엔 코스 이점이 있으니까 선행을 노릴 가능성이 많죠. 지금 나머지 마필들을 쭉 보니까 선행력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1번. 사실상 9번도 있긴 있는데 9번이 최근에 분명히 각지를 바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데뷔 초기에 워낙 선행력에 비해 뒷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철저하게 뒤에서 잡고 문세영 교수가 칩으로 바꿔놨으니까 얘는 선행을 노리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1번하고 11번 선행인데 11번이 뒷심이 약하니까 1번이 일단 유리하다고 봐야죠. 자, 그러고 나면은 5번이 자유형 마필이니까 선입이 될지 취입이 될지 그건 뭐 타기 나름. 자,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단순해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 취권의 복병은 10번 정도가 될 겁니다. 배구가 좀 작죠. 배구는 작은데 어쨌든 끝걸음은 있고 이번에 양출 기술을 태웠으니까 좀 변화를 모색하러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인기권 마필들이 다 가능권에 있고 뚜렷한 변수를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마부 경주도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쉬워 보이는데 그 쉬워 보이는 것이 절대적인 능력마들이 있어서 쉬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구진마들이 많다 보니까 눈에 띄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전개상으로 봐도 걔들에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거기서 끝날 것 같은 분위기.
자, 그래서 전반부 경주들을 제가 승부처를 별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런 경주들에서 배당이 나온 경우들도 많죠. 자, 지난주에도 그래서 일반 경주에서 제가 배당들을 많이 적중을 하기도 했는데, 예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배당 가능성이 없을 때는 제가 승부처로 잡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 배당에서는 10배 이하 배당에서는 여러분들이 배팅의 실익을 도모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맞춰봐야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경주 몇 개 맞추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보다는 제대로 된 경주에서 한 번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승부 경주를 적중률이 설령 떨어질지언정 배당 가치가 있는 경주들 위주로 잡죠. 자, 이번 경주도 배당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노려볼 만한 상황은 또 안 돼요. 신마들이기 때문에. 3번마 세클타워는 선행마로서 잠재력이 있어 보이고, 5번 퀸인드도 주행검사 때 다리를 벌리고 있다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1번 게이트 이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선행으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둘 다 선행. 자, 그럼 나머지 신마들 중에서 누가 또 되겠느냐인데 순발력 보였던 마필이 없어요. 결국 얘는 이제 둘이가 손잡고 들어오느냐 마느냐 요것만 이제 따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별로 재미는 없죠. 신마들 놓고 접에다. 1번 같은 경우 우리도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리고 5개월간의 공백기를 두고 나왔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 괜찮아졌고 발주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걸음의 변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본다면 1번이고, 지난번 데뷔전에서 낙을 쳤는데 11월 달에 거세를 하고 나온 2번도 뒷걸음이 있었던 마필이니까 그런 마필들 중심으로 한번 인기마들과 엮어보시죠. 1번하고 8번하고 8번이죠. 1번은 1300을 안 뛰어본 선행마. 자, 8번은 승본전에 1300을 안 뛰어본 선행마. 그 마필 중에 누가 선행 가느냐가 이번 경주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1번은 김태형 기수가 타던 마필이니까 일단 인마호흡에 문제가 없고, 지난번에 5번 달고 선행을 탈출했던 상황이니까 얘는 스타트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데뷔전과 두 번째 경주도 출발에 조금 좋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가속력이 좋았던 상황. 1번 게이트에서 늦발만 안 하면 유리하고, 8번은 아직 2살짜리 역시 마필인데 얘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 지난번에 1번 달고 선행, 데뷔전도 1번 달고 선행이죠. 그럼 처음으로 외곽이에요. 조건상으로 봤을 때 유리한데 누가 가느냐. 우리의 같이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일단 보시고, 그러면은 따라가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게 중요하죠. 7번이 그 후보인데 얘는 엄밀하게는 선입보다는 취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CC형이가 타고 있으니까 워낙 경주 흐름을 잘 읽는 기수니까 적극적으로 선입 도전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재미없죠. 자, 재밌어지려면은 나머지 중에서 누군가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동방포스 잠재력 있는 마필이고 앞뒤가 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타기 나름. 외곽의 10번 푸르칸도 자유형 마필이니까 성적은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있어도 기본이 있어요. 적어도 반사이익을 노려볼 정도는 되죠. 그렇게 정리할게요. 장에서 식 활용해서 연결하시면 적중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사경주는 2번하고 5번하고의 맞대결, 2번, 5번의 맞대결도 재밌지만 마필의 기승한 실바 홀로의 대결 구독도. 희망담비는 2살짜리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 점에 선행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5번도 역시 2살짜리인데 1600은 안 뛰어봤지만 선입, 취입 어느 쪽이든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전개 구도상으로 보면 일단 확실하게 2번이 유리한 조건이죠. 거리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뛰어봐야 되는 거고, 어차피 1600은 다 안 뛰어본 상태니까 5번은 전개 나름. 자, 이 틈새에 뭐 없을까? 그만 좀 찾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수들 1번 네버스톱 희망은 승군전입니다만은 시점상 선입도전 해볼 만하고,
취입력 있는 마필 중에서는 외곽에 9번도 있는데 얘는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선입도 시도해보고 있고 취입도 도전해보고 있고 1800 두 차례 뛰고 지금 1600 내려왔기 때문에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취입의 변수 하나 정도 더 찾아보니까 7번 골드 스포츠라고 하는 마필이 있네요. 지난번에 후차 1마 신차 고리차밖에 나지 않았고 1600이었습니다. 취입마니까 결국 이제 타이밍상 취입마들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결국 경주 전개에 따라서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하는 것이고 타이밍을 잘 잡아내면 성공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수들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장 판단인데 2번, 5번의 저배당에다가 집중하기보다는 방향을 한번 슬쩍 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5번이 선행이죠. 1800 안 떼봤죠. 단독 선행이라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얘가 원래 선행만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선행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1번 달고 1700 선행 갔다가 무너진 겁니다. 이번에 지금 편성을 보니까 안쪽에 상대가 하나 있어요. 2번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2번도 얼음 다 나왔지만 어쨌든 선행 타임에 1800 안쪽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포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선행 대결. 1번은 선입도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은 취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 틈새에 뭔가 좀 끼어들 만한 것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배당 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어 경전을 그림 찾기 첫 번째 경조 들어갑니다. 6번 마 강서 8번 킹스킹 둘 다 충분한 마필입니다. 자, 8번은 선행력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버티긴 했지만 얘 선행 타임이 그렇게 확고하진 않고 지금 6번은 1300을 아직 안 떼본 상태. 예비전밖에 안 떼봤습니다. 그때 안쪽 최적 전개 선입으로 왔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안정적인 능력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문제가 있습니다. 6번, 8번 둘 다 확에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개상으로 보니까 소만 변수도 있고 아니면 추이권에도 다양한 마필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6번과 8번 중에 하나는 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 볼 만한 경주로 보입니다. 서울 팔경주 서울에 되겠죠. 개마가 4번 그레이트 루트 3세 마필이고 1700 지난번에 우승에도 불구하고 선취입 어느 쪽도 결정력이 확고하진 않은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1400m는 사실상 불리한 조건이죠. 선행이 됐든 취입이 됐든 확고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한 마필입니다. 어쨌든 4번은 반반. 그렇다고 해서 상대마 7번이 확고하냐? 이것도 애매하죠. 17전을 뛰었고 성적을 보시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얘도 한계가 나와 있는 상태. 경계도 뭐가 될지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자, 그런가 하면은 선행을 노려볼 만한 마필이 하나 있긴 있는데 8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태형 교수가 타고 3착을 했는데 그때 취입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 선행력에 비해서 뒷심이 없었는데 끌리는 습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어를 하면서 잘 탄 겁니다. 자, 그리고 김태형 기수가 다시 탔으니까 이번에는 맨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왔을지 내가 선행을 노릴지 아니면은
다른 선행이 나올지 유동적이죠. 자, 그래서 인기권 마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숨어있는 다른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다행히도 조교 변화를 통해서 준비된 마필 하나 찾았습니다. 자, 오늘 부산의 마지막 부산 육경주 들어가죠. 강렬한 라이벌들이 지금 나왔어요. 2번하고 4번하고는 최근에 뭐 치고받고 계속 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2번 마이드림이 12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2차게 성공을 했었던 마필이고, 그 전에 이 마필이 1800에서 우승을 할 때도 선두권 따라가면서 얘는 선입 마필이에요. 코스 이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유리하죠. 자, 4번은 선행력도 있지만 얘도 선입이 가능합니다. 예상 경주급 마필이죠. 얘도 농림부 장관배 코리안 더비 다 나가서 최강자들한테는 깨졌지만 기본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능력이 되는 마필. 자, 그래서 4번이 선행가냐 2번이 선행가냐, 선행가든 선입하든 둘이 맞대결 구도, 동반입상으로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다른 말들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얘들보다 빠른 선행만은 없습니다. 8번 정도가 혹시 모르겠는데 경민이가 타고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바가 타고 있는 6번이 따라가면서 반사익을 노려보는 정도는 가능하겠고,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7번 BJ 치프도 취입잠재력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 19조 마필에서 이적을 했던 3번 금화고티가 오랜만에 한번 실력 발휘한다면 어떨까 싶은데 얘도 아직 3세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병은 이렇게 두 마리 중에서 아가 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승마선정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배당상 보시면서 현장에서 식과 함께 삼복승까지 잘 활용해보는 전략입니다. 오늘 이런 유사한 편성들이 참 많은데 결국 이제 경주 전개가 경주 성적의 승패 명암을 좀 결정을 지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벌크하던 누군가 늦발하는 경우, 진로가 막히는 경우, 그때가 제일 골치 아파집니다. 어쨌든 별일 없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이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런 사항들은 감안을 해서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번은 전형적인 선행마필이 아닙니다. 각질상 코스 2점 유리하죠. 오늘 유승환 기수가 유독 좀 많이 눈에 띄는데 오랜만에 좀 좋은 성적들을 냈으면 하는 바람. 11번 레몬 K가 자결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끌리는 이 습성 때문에 많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 타임이 어마어마해요. 굳이 막지하게 선행 가가지고 버티면 다행인데 죽을 수도 있죠. 패스한 배관권. 자, 그래서 11번은 퀘스천, 선행 여부 퀘스천, 아니면 아예 1번이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10번은 그러면은 선입이죠. 일상. 나머지 마필 중에서 드러난 능력들만 놓고 보면은 얘들하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마필 하나, 신마밖에 없네요. 자, 식경주 한번 이렇게 이를 모아서 장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사반마 블루넬로는 헤리 카시미가 타고 있고 기본 능력은 충분히 있는 마필인데 이거는 절대적 우위에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절대 강자가 아니고 그때 이제 전개 따라 상황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칩.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중에 하나가 6번인데 얘는 선행이죠. 누가 봐도 얘가 선행입니다. 선행. 칩. 자, 이 틈새에 누가 있을까?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입니다. 선의권에도 있고 취권에도 있습니다. 경주. 4번, 6번 싸움의 틈새를 노릴 힘을 놓고 이마 볼 것이냐, 같이 가져갈 것이냐, 이걸 선택. 그러면서 이제 삼복승에서
또 배당말을 큰 걸 하나 좀 노리고 있는데 함께 하시죠. 자, 12월 14일 일요 서울의 이제 마지막 순례를 정식한 11 기도도를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혼돈도가 있어 보이는 3번은 선행마필입니다. 선행력이 좋은 마필이고 8번도 선행마필이죠. 의지가 관건인데 사실 8번이 마음먹으면 이거 넘어갈 수도 있어요. 3번이 5세마로서 능력이 다 나은 선행이기 때문에 슈퍼 피니쉬는 최근에 이제 대상 경주 많이 나갔었죠. 스프린터 경주에도 나갔었고 어쨌든 선행 타임은 인정이 되고 8번은 아직 3세 마필이라는 점 그리고 노련한 코지가 타고 있어서 그래 선행 대결. 자, 그런데 둘 다 인기 마필이죠. 둘 중에 하나는 무너져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여기서 얘들하고 선행을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따라갈 정도는 돼요. 폭발적인 취입력은 아니니까 이건 전개에 따라서 선입이 달라질 것이고 4번 얘도 선행이에요. 지금 얘네 때문에 선행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선두권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 선이 이렇게 치열할 때는 변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선입 변수 찾겠습니다. 2번 배티점을 가지고 김태훈의 7번도 외성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취권 마필들이 있는데 짧은 거리 그리고 이제 저녁 좀 어둑어둑해졌고 주로가 불량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군은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두권이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빨라지면서 오버페이스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취권에는 1번이나 9번 경우에 따라서 11번 있죠. 그런 말들은 이제 삼복 같은 거 하시면서 끼워넣는 마필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 2번 화산반격 를 복병으로 올려드리고 현장 선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죠. 제가 이 말 놓고 이 말 딱 두 방만 사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사지도 않으실 뿐더러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금 구도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제 해설 방송에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저도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을지 저의 선택이 맞을지 한번 해보죠. 고맙습니다.